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벽산 블루밍 브랜드를 운영하는 벽산 엔지니어링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들어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배달비 지원 사업이 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떨어뜨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있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소진공의 답변에 소상공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을 두고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의 수익성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모습입니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서면서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최영범 대표의 위기 극복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주택시장에서 벽산 블루밍 브랜드를 운영하는 벽산 엔지니어링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들어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시공능력 평가 182 벽산 엔지니어링이 지난 4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주택 브랜드 블루밍을 운영하는 벽산 엔지니어링의 부채 비율은 468.3%. 통상 업계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재무 건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올 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엔 신동아건설과 대저건설이, 2월엔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도 처리된 제일건설은 지난달부터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건 미분양이 늘며 공사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어서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분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현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국토교통부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2,972가구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의 80.6%가 지방에 몰렸는데 중견 중소건설사들의 아파트 대부분이 지방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은 더 늘어날 걸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에 맞는데도 잇따라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있는데요. 증빙 자료가 있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소진공의 답변에 소상공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소진공이 진행 중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기준에 부합해도 비대상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과 지난해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또 사업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며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1억 원 지원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으로부터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급 제외 사유는 매출액. 그런데 A씨의 가게 총 매출은 2023년 8,600만 원, 지난해 8,300만 원가량으로 지원 요건인 1억 400만 원 미만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A씨는 곧바로 소진공 측에 문의했지만 국세청에서 받은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자료 등 증빙 자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냐는 문의에도 이의제기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매출액 때문에 제외가 됐다길래 이게 왜 제외가 된 거지 하고 콜센터에 전화하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받은 데이터로만 한 거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한 이의제를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냐 하니까 없대요. 이 같은 사례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A씨와 마찬가지로 매출액 기준이 지원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이유로 비대상 판정을 통보받은 소상공인들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소진공에 즉시 관련 사항을 문의했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진공 측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현재로서는 개별 소상공인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 소진공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의제기 제도가 없다고 안내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네,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을 두고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을 팔아 4조 원이 넘는 현금을 마련했는데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MBK의 경영관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건데요.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비전문 분야인 재련산업 경영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입니다. 김효진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에 건물과 토지 같은 핵심 자산을 4조 원 넘게 매각을 했는데 왜 경영 악화를 막지 못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대규모 유형 자산을 처분했지만 투자는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MBK 인수 후 영업이 이미 종료됐거나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점포가 25개에 달합니다. 이 중 완전히 폐업한 점포는 14개인데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최근 잇따라 신규 점포를 출점하고 있지만 홈플러스는 마지막 신규 점포를 출점한 게 2016년입니다. 이런 미비한 투자가 고스란히 홈플러스의 정체로 이어졌고요. 지난 2023년 홈플러스의 매출액은 6조 9,314억 원인데요. 2016년 6조 6,067억 원과 비교하면 제자리 걸음인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익성과 재무 구조인데요. 홈플러스는 최근 3개 회계연도 모두 수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거액의 금융비용 탓에 부채 비율도 급등했는데요. 지난해 부채 비율이 3,200%를 넘기도 했습니다. MBK의 경영 역량과 방식에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MBK가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K가 국가기관 산업인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홈플러스 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MBK 측은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이번 기업 회생 절차를 계기로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M&A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대적 M&A를 지휘하는 김광일 MBK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대표이사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과연 MBK가 국가 기관 산업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MBK 영풍에 바람잘 날이 없는데요. 최근 영풍 석폰 재련소가 추가 조업 정지를 당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요? 네, 58일간의 조업 정지 처분에 이어서 추가로 10일간 일체의 생산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됐습니다. 환경부가 부과한 통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황산가스 감지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영풍 오너 장씨 일가와 경영진이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고려아연 적대적 M&A에 몰두하면서 공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의 조업 정지의 처분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생산 활동을 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영풍이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정치인들도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우려하고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리아네트 밀러 믹스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미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투자를 받은 MBK가 세계 최대 재련 기업인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광물 자원 분야에서 중국의 통제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다수의 미국 유력 정치인들도 밀러 믹스 의원과 동일하게 MBK의 고려아연 인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잭넌 미국 연방 하원 의원과 공화당 원로 인사 빈 웨버 전 미 연방 하원 의원도 우려를 나타냈고요.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평가받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에릭 스왈웰 미국 의회 핵심 광물 협의체 공동의장 겸 연방 하원 의원 등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고려아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MBK의 적대적 M&A에 불안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의 수익성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모습입니다. 지난해 상장일에 처음 적자 전환하면서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최영범 대표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상황인데요. 돌파구를 찾아 실적 부진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생존 전략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실적 하락이 지속되며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장 이후 첫 적자 전환인데 급성장한 OTT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설 곳이 줄어든 유료 방송의 수익성 위기가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생존 방점은 인공지능에 찍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채희 KT 전무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AI 전문가로 불리는 김 전무를 통해 그룹 내 가교 역할은 물론 적자 늪에 빠진 KT 스카이라이프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보관입니다. 김 전무는 이달 열리는 주총을 통해 KT 스카이라이프 기타 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총에선 사업 목적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모 회사인 KT가 AI를 성장의 본업으로 천명하자 KT 스카이라이프 역시 궤도를 수정하는 모습입니다. 관건은 올해 선보일 AI 스포츠 신산업의 성과입니다. 현재 KT 스카이라이프는 경기장에 AI 무인 중계 카메라를 설치해 경기를 촬영하고 편집해 OTT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최영범 대표의 생존 전략이 절실한 가운데 이번 신산업 성과가 새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증권사 MTS, HTS 등 장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 지연과 주문 체결 오류, 취소 등 투자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보상 기준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면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무책임한 당국과 증권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간밤 한국투자증권서 투자자들에게 공지한 메시지입니다. 미국 주식 현지 브로커 전산 문제로 인해 3분가량 나스닥 거래소 주문 중 정정 취소가 잘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입니다. ATS 출범 첫날인 지난 4일부터 5일까지는 미래에셋 MTS,
HTS 안에서 실시간 주문 체결 조회가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해 재주문 등 투자자 혼선이 발생했고, 키움증권에서도 지난 4일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에서 수분간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0일엔 메리츠증권은 나스닥 상장사 HMR을 보유한 일부 투자자 계좌에 실제 보유량에 비해 30배 많은 주식을 잔고에 넣으면서 실제 매도까지 체결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합병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벌어진 휴먼 리스크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카카오페이 증권 MTS에서 해당 종목 거래가 불가능해 투자자 불편을 야기했고, 회사 측은 전산에 의한 오류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7개 증권사의 분쟁 건수는 1,901건으로 전년 대비 8.57%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자기자본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 건수는 상반기보다 56% 증가한 39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대면 주식 거래 증가로 덩달아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 내 오류가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한 거래 지연과 주문 체결 오류, 취소 등 투자자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투자업권 특성상 거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매수, 매도 타이밍을 놓칠 경우 막대한 투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따른 보상 기준이 명확치 않아 단기간 내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5일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의 거래 체결 시스템 장애로 19개 증권사의 약 9만 계좌에서 6,300억 원의 거래 취소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각 증권사에 자율보상안을 준비하라고 주문한 이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선 각 증권사에 자율적으로 하루빨리 해결하란 입장이고, 증권사에선 향후 배임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쉽게 선례를 남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전산장애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새 주인 찾기에 나선 롯데손해보험이 자본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몸값에도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무저 해지보험 해지율 산출에 예외 모형을 적용하면서 금융당국의 핀셋 검사도 받았는데, 원칙 모형으로 재조정되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보험사 M&A 시장에서 인수 매력이 높은 매물로 꼽히는 롯데손해보험. 대주주 사모펀드인 JKL 파트너스는 지난해 롯데손보 매각에 실패하면서 상시 매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JKL 파트너스가 희망하는 매각가는 2조 원대로 알려졌는데, 시장에서는 롯데손보 가치를 1조 원 중반대로 평가하고 있어 엑시트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금융이 롯데손보 예비 입찰에 참여해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몸값 줄다리기 끝에 오버페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견지하며 본입찰에 불참했습니다. 롯데손보는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몸값 높이기에 힘을 쏟아왔는데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서 매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91%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1.5% 하락한 3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 비율 킥스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59.77%로 당국 권고치인 150%를 겨우 넘긴 실정입니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며 순이익이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대신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정하면서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고 보고 보수적 가정인 원칙 모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고했는데, 롯데손보는 보험사 중 유일하게 당국 가이드라인이 아닌 예외 모형을 적용해 실적을 산출했습니다. 무저해지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롯데손보가 원칙 모형을 적용했다면 적자 전환했을 거란 관측입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예외 모형 적용과 관련해
산출 근거를 살펴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당국은 지난해 정기검사가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수시검사를 진행 중으로 롯데손보의 재무 건전성을 중심으로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이 예외모형 적용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롯데손보는 원칙모형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수익성과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 수시검사까지 진행되면서 롯데손보의 매각이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 비아디가 국내 시장을 공략하며 내놓은 전기 SUV 모델 아토3의 고객 인도가 보조금 미확정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차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어 사전 계약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내놓은 전기 SUV 아토3. 지난 1월 16일 사전 계약을 개시해 2월 중순 고객의 인도 예정이었지만 전기차 보조금 확정 지연으로 출고가 늦어지면서 아토3를 사전 계약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배터리 충전량 정보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아토3에는 이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달 26일 BYD 코리아는 아토3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배터리 잔량 조회 기능을 1년 내 추가해 탑재한다는 확약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 아토3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보조금이 책정돼도 산업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등재도 남아있어 아토3의 출시 시기는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YD 코리아는 올해 아토3의 목표 판매량을 4,000대로 잡은 상황. 하지만 출고 지연의 목표치 달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향후 국내 출시 예정인 C-라이언의 판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지난달 아토3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되면서 한국에서는 구형 모델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사회이사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고 이달 말 열릴 주주총회 최종 선임만 앞두고 있습니다. 전임 회장 부정대출로 홍역을 치른 우리금융을 제외하면 소폭 교체로 운영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임 회장의 73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정대출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된 우리금융그룹이 사회이사 대규모 교체와 체제 전환에 나섰습니다. 우리금융은 6년간 유지해온 지주사와 은행 간 사회이사 겸직 체제를 분리해 독립 운영에 나섭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기존 사회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회이사 후보로 이영섭, 이강행, 김영훈, 김춘수 이사를 추천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우리은행 사회이사는 기존 5명에서 6명 체제로 확대됩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4일 사회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2명의 신임 사회이사로 양인집, 전묘상 후보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 김조설, 배훈, 윤재원, 이용국 등 5명의 사회이사에 대한 재선임을 추천함에 따라 총 9인의 사회이사 체제로 운영됩니다. 일본 현지 회계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며 회계 재무 전문가로 불리는 전 후보자가 이달 말 주총에서 선임되면 사회이사 여성 구성이 45%에 달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여성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앞서 KB금융지주는 지난달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회이사 후보로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추천했습니다. 기존 KB금융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 사회이사는 중임으로 추천됐고 두 신임 사회이사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면 총 7명 이사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총 9인 이사회 체제인 하나금융은 지난달 27일 신임 사회이사 후보로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를 추천했고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기존 사회이사 4명은 재선임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현재 임시청사를 쓰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신청사 입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천시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주로 확정된 우주항공 국가3단 사천지구.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신청사가 지어지면 새 부지로 2030년까지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들어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속한 청사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가 산단 분야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천시는 프랑스 툴루즈를 모델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개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지역 우주항공업계도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과 R&D 및 업무 기능이 집중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 정주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지원과 각종 특례 규정을 담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남은 과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 지속으로 특별법 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의 핵심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 통과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천시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농심이 오는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조정하고 총 56개 라면과 스낵 브랜드 중 17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2년 9월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그동안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인상 압박을 견뎌왔지만 원재료비와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시급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라면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파묘와 전분유, 스프 원료 등의 구매 비용이 증가했고 평균 환율과 인건비 등 재반 비용 또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때문에 농심의 지난해 분기별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4분기에는 1.7%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